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10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개파락이 살짝 나왔죠. 마이너스 2.23% 떨어졌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 하단의 박스권, 이 하단의 박스권에서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너무나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올 뿐이에요. 지금 이 흐름에서 하단 박스권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당분간 이어질 거다. 왜? 클래스 2로 진행이 되면서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연이 된다. 좀 늦춰질 수 있다. 최대 3월달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5년도 3월달.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1, 2월 중에 승인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1, 2월. 올해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왜냐면 BIMO 실사가 지금 일정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데이터 값이 뭐 바뀌고 뭐 MOS 값이 23.8개월로 바뀌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CRL을 받게 되면은 이 CRL 내용 중에 재실사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실사가 필요할 때 그 실사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클래스 2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IMO 그리고 CMC 문제였죠. BIMO 일정이 나왔습니다. 11월 중순까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CMC는 BIMO가 끝날 때쯤에 진행을 할 거예요. 11월 초에서 중순쯤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를 본다고 하면 또는 보름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12월까지는 뭐예요? CMC 실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1월 달 정도에 승인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늦어지면 2월 달, 3월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생각이고 그럴지라도 아직까지는 몇 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만들겠지만 뭐 3, 4개월 정도 이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3개월, 4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을 받고 승인이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뭐가 발표나요? BIMO 결과랑 CMC 결과가 들려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죠? 뭐 지금 실사를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실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다거나, 그죠? 물론 실사가 어떻게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진 않을 거예요. 왜? 승인 나기 직전에는 이런 정보를 안 주거든요. 안 줘요. FDA에서 이건 비공개예요. 항서제약과 HAB와 다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실사가 끝났다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실사 끝났는데 어떤 구설수가 안 나오고 어떤 문제점이 안 나오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거의 문제가 없다라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면은 FDA에서 항서 쪽으로 뭔가 날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파이널 리뷰라든지 그런 리뷰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올 거다. 리뷰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왜? 이런 기대감. BIMO랑 CMC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좀 있으면 승인 나겠네. 이런 기대감이 들어서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여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단 박스권으로 움직여준다 했어요. 여기. 그죠? 얘가 상단 박스. 얘가 뭐라고요? 하단 박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윗자리가 바로 승인 구간이에요. 승인 구간. 그죠? 이 구간. 승인 구간.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승인 구간. 그래서 이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단 박스에서 계속 움직여주다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 12월 정도, 1월 달, 요 정도씩의 상단 박스권을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여기서 또 이제 박스권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 하단 박스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상단 박스도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사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승인이 났을 때는 요 구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 구간까지. 그리고 승인 이후에 뭐예요? 승인 이후에도 주가가 잠깐 눌려줄 수 있겠지만 더 강한 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HLB 관련해서 어제도 이제 주담통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주담통화 내역 정리를 제가 도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신속하게, 그죠?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도사를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본질적인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제가 할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맥점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그 선물이 있죠. 뭐예요?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제가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지금 드리고 있죠. 이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엘 지금 엔비디아에서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AMD라는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경쟁 모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왜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알 겁니다. 왜? 지금 AI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는데 아직까지 AI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속도도 느리고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이 많이 부족해요. 인간이 상상으로 하는 그런 수준까지 못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AI를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블랙엘 반도체가 활약해야 돼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AI의 시작이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주목 안 한다? 이거를 그냥 내팽겨친다? 우리가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죠. 다 바이오에 꽂혀 있습니다. 저도 HLB가 좋다는 거 알아요. HLB 저도 영상으로 주력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HLB 좋지만 블랙엘 반도체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수혜주가 지금 14개, 16개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 찐또배기는 하나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그로예요. 어그로. 진짜 수혜주는 1개에서 2개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엔비디아 블랙엘 쪽에다가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바로 그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땡땡땡땡. 네 글자의 기업. 500% 상승을 예상하는데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이평선이 이렇게 몰려있고, 그죠? 힘을 완전히 꽉꽉 응축시켜서 바닥을 딱딱 잡아주면서 힘을 모아서 꽝! 한 번에 터트려줬어요. 근데 그 터트린 자리가 이평선이 몰려있는 자리. 저항대 매물을 한 번에 뚫어주는 캔들을 만들어줬고, 이게 2주 전 차트예요. 2주, 3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차트를 왜 가져왔냐? 이거 최근 차트 보여드리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종목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옛날 차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자리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평선 다 뚫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요. 왜? 500% 상승 예상하기 때문에. 젠슨왕이 블랙엘 수요가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젠슨왕은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4분기에 블랙엘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그죠? 4분기면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4분기에 나오게 되면 2월달 정도, 3월달 정도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겠죠. 그랬을 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12월달, 1월달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 그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겠죠. 기대감으로. 그죠? 올해부터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블랙엘 1년치가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AMD라는 이 경쟁 기업이 블랙엘의 대항마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죠? 1년치가 완판됐다. 2025년까지 매출이 꽉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를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딱도사의 4분기, 10월달이 아니라 4분기입니다.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 드릴 건데 땡땡땡땡 네 글자고요.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서 또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HLB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안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로 폭격하고, 그죠? 욕 문자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영상 때려치워라, 영상 그만 찍어라, 욕하고 육두문자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HAB 1등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HAB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HAB가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계속 제가 HAB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안티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 있는 그대로 분석할 뿐인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그래서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딱딱 두 글자 문자 확인해가지고 답장 문자를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 문자로 이 종목 땡땡땡땡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바로 그냥 답장 문자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딱딱이라고만 신청하시면은 이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HAB를 보실 건데 어제 주담 통화 내역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주담 통화는 이제 HAB의 실제 직원,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던 내역입니다. 2024년 10월 29일자 통화 내역이고 BIMO 실사 일정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보도 자료대로 11월 중순까지 일정이 잡혀있다. 근데 좀 당겨질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은 11월 중순까지 일단 잡혀있는 게 맞아요. 추가로 나온 건 없고 나오게 되면 보도 자료나 끝나고 나서 알려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 끝나고 나서 알려주는 게 BIMO 실사가 끝났다 정도만 알려줄 거예요. BIMO 결과가 어떻다 정도는 안 알려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IMO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등급 자체를 어떻게 받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BIMO 추가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거 5월달에 CR에 받았을 때 BIMO는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 대신 CRA 상에 언급만 돼 있었던 거예요. 언급. 어떤 언급? 너네 BIMO도 일단 지적사항이 나오긴 했어. 어떤 지적사항? 임상 사이트를 실사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있었죠. 그렇죠? HAB의 임상 사이트 중에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상 사이트 실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예요?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죠?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어요.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뭐예요? NAI. 그죠? 나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이 등급. 이 등급은 사실상 BIMO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주담 통화 내역에서 BIMO를 확인을 하긴 했지만 이 내용으로 확인하긴 했지만 사실상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 BIMO는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고 CMC, 그죠? CMC가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다. 근데 CMC도 사실상 거의 따놓은 당상이에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이 히스토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CM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서제약에서 지금 부사장이 누구예요? 슈지한 박사라고 했잖아요. 슈지한 박사. 이 사람이 FDA에서 CMC 그리고 CRL 관련해서 FDA 심사를 담당했었던 심사관이에요. 심사관. 중국 사람입니다. 심사관인데 이 사람이 FDA의 CMC에 대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최고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 수석 심사관입니다. 수석 심사관. CMC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진행 중인 거냐, 더 이상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주주 소통 자주 할 계획이냐,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 임상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진행 사항들 계속 공개할 거냐. 지금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 충분히 건의하고 있는데 어떤 주주들은 공개 안 하고 나중에 승인되면 승인 결과 한 번에 나와라. 이런 주주들이 있다. 어떤 게 나을지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승인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런 재료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됐죠? 지금 HAB라는 이 종목이 수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오죠. M&A 이슈라든지
인수합병 얘기라든지 올해만 벌써 인수합병만 4건이에요. 계열사들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됐죠? 그리고 계열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임상 결과라든지 유럽에서 에스모에서 또 발표됐었던 임상 11건에 대한 발표, 그리고 총 14건 정도의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임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동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 베리스모 인수, HLB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인수는 굉장히 큰 재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의 주가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닥의 박스권을 탈출을 못했어요. 그죠? HLB 이노베이션은 움직였지만 HLB는 못 움직였다고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승인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누가? 세력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세력이 승인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HLB의 주식은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력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고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LB는 지금 당장 승인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로는 주가 변동성을 가져가기가 어렵고요. 한 가지 더 덧대서 말하면 코스피의 지금 이전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지금 당장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세력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이 주가 변동성을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코스피로 넘어가는 순간 패시브성 자금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외국계 펀드, 대형 IB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코스닥에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승인이 날 때까지는 코스닥에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주주들은 공개하지 마라. 어떤 거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상 진행 상황이라든지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 지금 굳이 공개하지 마라. 왜? 어차피 승인이 안 나면 이 재료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인 결과 나올 때 한 번에 나와야지만 그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 재료를 반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안티들 뭐 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HLB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하나 신경 쓰기에 인력이 부족하대요. 근데 자료 수집은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안티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렇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티즈를 적당히 해야지 막 있지도 않은 얘기 갖다가 그죠? HLB 그냥 막 폄훼하고 그죠? 잘못된 내용으로 안티즈를 하면 안 돼요. CRL이 다시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 같고 회사도 합병해서 자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CRL이 재차 나올 걸 고려해서 회사의 자금력은 충분한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CRL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HLB도 그렇고 항서제약도 그렇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메모장을 켜볼게요. 자, 항서제약과 HLB가 있습니다. 그죠? HLB의 그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엘레바 테라피틱스. 얘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어디예요? HLB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즉, HLB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서제약도 판권을 가지고 있고 HLB도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항서제약이 이번에 뭐예요? 공장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공장? 캄렐리주맙을 양산할 수 있는 양산 공장. 그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공장을 만들고 있죠. 미 40개 주의 판매 준비를 끝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승인이 늦어질수록 이 공장 운영비, 그죠? 유지비, 인건비 계속 들어가요. 거기다가 연구개발비, 인건비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승인받기 위해서 FDA 승인 팀이 있겠죠. 거기에 인건비 또 들어가요. 전문가들. 그죠? 그래서 이게 승인이 늦어지고 CRL을 한번 받을 때마다 자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HLB랑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조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승인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누구 데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슈지한 박사. 그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FDA 경력자라고 했잖아요. FDA 직원 출신. 그죠? 그냥 직원 출신도 아니고 수석 검토관, 심사관. 어떤 거에 대해 심사? CMC에 대한 심사. 품질에 대한 심사. 그죠? 이 심사관이었다고요. 이 사람을 영입했어요. 언제? 올해 5월 말에 CRL 받자마자 영입. 그리고 7월 달에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FDA가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오케이가 떨어졌을까요? 보안 서류가 2달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중국 최초로 EMA FDA 승인을 받아낸 이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욱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웍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이 기업에서 중국 최초로 이거를 승인을 받아냈었던 박사예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박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서제약도 사활을 건 거죠. 무조건 CMC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IMO는 사실 추가 조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죠? CMC만 통과되면은 승인 난다는 거예요. 근데 CMC에다가 지금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승인은 따논 당상이라고 했어요. 따논 당상. 따, 논, 당, 상.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CRL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하면서 리스크를 또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금에 대해선 현재 문제없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HLB그룹이 벌써 올해 4개의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엊그저께 또 제노포커스 인수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제노포커스가 또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그죠? 주목을 받았죠. 오늘은 떨어지긴 했는데 이 현상 났죠. 이 현상 60% 단기간에 고점까지 하면 한 70, 80%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제노포커스 인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노포커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전자 공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게놈지도 편집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 기술, 그죠? 그래서 유전자 게놈 편집 기술 특허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에 HLB는 이 유전병, 암 치료에 대해서 항암제 사업으로 완전히 뛰어들고 있고, 이 항암제 쪽에 대한 어떤 부분을 포커싱을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병, 암도 유전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암 자체가 이제 유전이 무조건 100% 되고, 요새는 유전 아니더라도 뭐예요? 부모님은 암이 없는데 내가 걸린다거나, 그죠? 부모님은 걸렸는데 내가 안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 유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자라는 거는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환경적인 이슈로 유전자가 좀 바뀔 수 있어요. 내 몸에서는 원래 암세포가 잘 살지 못하고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그런 거를 유전적으로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음식을 잘못 먹는다거나 환경적인 문제로 내 몸의 유전적인 부분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요. 암세포가 잘 생길 수 있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게 바로 유전적인 부분인데, 유전병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전자 공법이라든지 기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LB가 제노포커스를 인수해서 좀 더 항암제 시장에, 그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모든 기사들을 다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딱 2가지예요. 결국에는 BIMO 추가 조치 불필요한 등급을 받았었고, CMC 같은 경우는 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FDA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다. 거기다가 지금 시기도 딱 항로이제약이 항소제약이죠. 홍콩 상장까지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IPO를 왜 추진시킬까요? 승인이 떨어지면은 대규모의 홍콩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인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홍콩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금융시장은 훨씬 커요. 선진국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HLB 우리 가족분들 좀 힘든 시기도 있지만 좀 더 딱딱도사와 함께 견뎌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제가 우리 또 끝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HLB 주주분들과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에게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땡 이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4분기 때 또 내년 2월달, 3월달까지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으로 반드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시장 흐름들이 바이오 테마에 많이 꽂혀 있는데
바이오 테마에 꽂혀있는 시점에서 이 블랙의 반도체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을 종목명과 매매 전략을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 리뉴얼된 실시간 가족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800명 가까이 입장하셨고 실제로 지금 입장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신청하시면은 이렇게 저한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원래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입장을 못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그 인원이 제가 생각했던 인원이 다 차가지고 입장을 안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800명이 좀 안 됐죠. 1500명까지 추가로 받을 겁니다. 1500명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800명 정도를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입장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고 입장 방법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보시면은 자 컴퓨터 기준으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핸드폰 마찬가지로 이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핸드폰도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정보가 나오거든요.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방법 제가 전부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그죠? 위에 입장 링크 클릭 이후에 이거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이 화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시면은 여기 조인 채널 보이시죠? 여기 입장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누르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날라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신청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2번 보시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도사 김대표 개인 번호로 구독, 닉네임 또는 구독, 성함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구독 김재성이죠. 텔레그램 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으로, 그죠? 한혜영님. 근데 간혹가다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설정하신 분들은 닉네임을 보내시면 되고 설정한 적이 없다면은 대부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성함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한혜영님이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한혜영님 확인되면은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승인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